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에 너무 익숙해서 물의 존재를 잊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자기 문화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존재와 의미를 잊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 그 문화는 자기에게 낯선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문화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문화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회의 문화와 우리 문화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문화를 바라본다면 우리 문화에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만나는 것들은 우리에게 호기심과 새로운 발견에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뉴욕의 세븐트레인의 추억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뉴욕의 7번 전철 세븐트레인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도 80년대 후반, 90년대 뉴욕을 방문했거나 거기에 거주하신 분들일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뉴욕은 세계 최고의 도시였고 뉴욕 인근에서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붉은 해가 석양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7번 기차는 빛이 바랜 덜컹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프러싱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뉴욕은 미국에 들어오는 초기 이민자들의 정착지였습니다. 아일랜드계의 이민자, 이탈리안 계통의 이민자, 그리고 유럽과 전 세계의 이민자들이 이곳을 통해서 미국에 정착했고 아메리칸 드림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 계통의 이민자들이 뉴욕에 정착했는데 그 정착한 장소 가운데 하나가 퀸즈보로의 프러싱이라는 마을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아침 저녁으로 7번 기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이민자들을 자주 볼 수 있었고 저도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 기차를 타면 당시 뉴욕 매치의 홈 구장이었던 쉐어 스타디움을 지나고 그리고 라가디아 공항을 멀리서 바라보며 뉴욕임을 느끼곤 했습니다. 프러싱은 남쪽과 북쪽으로 길게 이어진 노던 블러바드를 중심으로 해서 맨 아래쪽에는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 그리고 메인 스트리트로 이어졌습니다. 90년대 당시 그 프러싱에는 잡화, 음식물, 한인은행 등 다양하고 많은 한인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보고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도 있었고 한국식 빵집, 기념품 가게, 그리고 외국 분들을 모시고 가면 깜짝 놀라는 대형 연회장을 갖춘 식당도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영어를 잘 말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미국 내에 한국 같은 곳이었고
한국인들에게는 친숙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말 어느 날 길가에 누구에게나 배포되는 중국계 타블로이드 신문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No more Korean store in Main Street.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인들이 그 지역의 주요 건물들 매입을 완료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한국 가게들이 그곳에서 장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중국 사람들이, 특별히 본토 출신 중국인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느끼고 있었지만, 그러나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해 왔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일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인 사회에 제가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한인의 한 사람으로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이 소식은 크게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하게 흘러간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대로 그 이후 남쪽 후로싱 지역은 중국인들 차지가 되었고, 이제 한인들은 더 북쪽에 있는 베이스사이드와 그리고 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다른 한인 상권과 거주지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경제적인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그 흐름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적대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경쟁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만 사람들과 화교를 제외한 본토 출신의 중국인들은 대부분 한인 이민자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살았습니다. 불법 체류자도 많았고 주거시설이나 직업도 좋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중국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인들을 생업터전에서 밀어낸 것이죠. 훨씬 더 똑똑하고 능력도 많았던 한인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밀려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자세, 또 미국에 정착하는 방식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가는 한인들은 늘 꿈을 꿉니다. 돈을 많이 버는 꿈. 그래서 더 좋은 동네로 이사가는 꿈.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주류 사회에서 성공하는 꿈을 꿉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늘 돈에 집착합니다. 돈이 되는 일에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한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자들이 꿈을 꾸지만 우리 한인들의 꿈은 보다 단순하고 맹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인들이 많은 동네, 또 한인들이 타 민족 지역에 들어가서 경영하는 가게는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다고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역에 뿌리 내리지도 않고 지역 발전에 관심이 없다는 비판도 자주 받습니다.
중국인이 정착하는 동네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더 갈 곳이 없어서 그런지 중국 사람들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바꾸려고 합니다. 가족 단위로 살아갑니다.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중국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문화적인 뿌리 교육에 집중합니다. 한 사람의 큰 성공자보다 모두 다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중국 부모들은 한인 부모들과 달리 자녀들을 미국 사회에 공무원으로 많이 취업을 시킵니다. 안정적으로 미국에 정착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공무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인 영향력도 증대되고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당장은 한인들이 더 잘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며 보니 중국 사람들이 더 현명해 보였습니다. 우리 한인 2세들은 변호사, 의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파이낸셜 전문가로 활동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국인들과 경쟁해야 되는 전문직은 대부분 그 고객이 한일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외국인과 경쟁하는 분야에서는 소위 유리천정이 있어서 그곳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프러싱과 인접한 칼리지 포인트는 공장 지역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주요 빌딩을 매입하고 거주하면서 그 지역 주민 투표를 통해서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었고 그곳에 새로운 빌딩들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부가 창출되었고 낡은 건물은 새로 지어졌으며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가치도, 경제적인 가치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인들이 뿌린 씨를 중국인들이 그 열매를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영어도 잘 하지 못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없는 중국인들이 어떻게 다수의 고가의 빌딩들을 매입할 수 있었을까? 잘 알던 중국인 목사님에게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당시 중국인 공동체는 중국 본토로 송금이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돈을 버는 통로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입 출처가 확인이 안 되니 송금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중국과 미국에서 환전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돈을 맡긴다는 것은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돈을 본토로 송금하고 환전해주는 지도자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인 공동체 지도자들은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움직이는 돈들을 가지고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지역의 목 좋은, 그래서 수익이 예상되는 빌딩 구매를 계획합니다. 회계사를 세우고 목적 금액을 정하여 지역 중국인들에게 공지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불의 빌딩이어도 개인이 5,000불 이상만 투자하면
정확하게 그 수입을 관리하고 관리 비용을 제외하고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씩 보고되는 수익을 보면서 믿을만 하다. 이것이 훨씬 더 이익임을 알게 되고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인의 다수가 참여하는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지역을 바꾸고 개발하는 원동력이 되는 셈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개인들로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함께 모이면 강해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한 방이 아니라 하나씩 쌓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셈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가장 안 되는 것이 동업입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한 민족인데도 내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연대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래알 같은 민족이 되고 맙니다. 2000년대 이후에 대부분의 한인 이민자들은 이제는 자가용을 가지고 삽니다.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좋은 동네에 가서 삽니다. 그러니 지금 뉴욕의 한인 이민자들에게 세븐 트레인은 추억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가끔 그 세븐 트레인을 추억합니다. 똑똑한 한국인들, 그리고 그런 한인 공동체를 밀어냈던 중국인들의 연대의 지혜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다른 관점에서 한인 공동체의 변화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한국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한 한국의 지하철을 보면서 지저분하고 덜컹거리며 다소 위험해 보이는 뉴욕의 세븐 트레인을 추억합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내가 한국 사람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된 한국이 그 사명을 다하려면 우리들끼리라도 서로 더 넓게 보고 믿어주고 열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참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계층 간의 문제, 성별 간의 대결,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한 민족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